올해 8월 LA 다저스는 34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하고 행사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이 행사에는 전담 배터리를 이룬 마이크 쇼셔 전 LA 에인저스 감독과 다저스 레전드, 가족들과 팬들이 참석해 함께 그의 영구 결번을 축하했습니다. 그는 다저스에서 11년 동안 있었으며 1981년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끌었고 34번 영구 결번의 주인공인 페르난도 발렌수엘라입니다.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라틴 아메리카 기자들이 빼곡하게 자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런 일이 오게 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게 너무나 큰 영광입니다. 진심으로 구단에 감사합니다. 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멕시코 출신인 발렌수엘라는 히스패닉 팬을 끌어모은 선수입니다. 로스앤젤리스와 남부 캘리포니아의 발렌수엘라 인기는 엄청났죠. 이때 페르난도 마니아라는 수식어가 만들어질 정도였습니다. 발렌수엘라가 등판하는 경기에는 멕시코 팬들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1980년 9월 엔트리 확장 때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발렌수엘라는 1981년 첫 등판에서 휴스턴 애스트로스를 상대로 2대0 완봉승을 거둡니다. 다음 4월 15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원정에서 1실점만 내주고 완투승을 거두더니 이후 샌디에고 파드레스, 휴스턴 애스트로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를 상대로 내리 완봉승을 올렸습니다. 발렌수엘라는 초반 8경기를 모두 완투했고 이 가운데 5경기에서 단 한 점도 주지 않았죠. 선수단 파업으로 110경기만 치른 1981년 발렌수엘라는 25경기 192.1이닝 13승 7패 ERA 2.48로 메이저리그 최초로 신인왕과 사이 영상을 동시에 수상했습니다. 여세를 몰아 발렌수엘라는 다저스를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발렌수엘라는 메이저리그 17년 통산 173승 153패 ERA 3.54를 기록했는데요. 다저스에서는 1980년에서 1990년 11년 동안 141승 116패 ERA 3.31을 올려 영구 결번의 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이로써 페르난도 발렌수엘라는 퓨이리스, 토미 라수다, 듀크 스나이더, 길 호지스, 짐 길리엄, 돈 서튼, 월터 에스턴, 샌디 쿠펙스, 로이 캄파넬라, 제키 로빈슨, 돈 드라이스데일과 캐스터 빈스 스컬리, 하이미 하린과 함께 다저스의 진정한 레전드가 되었습니다. 요즘은 메이저리그에서도 스크루볼을 던지는 투수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과거에는 체인지업처럼 구사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크루볼에 대가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칼 허벨입니다. 사실 칼 허벨은 타이 커비 선수 겸 감독으로 있던 시절에는 뚜렷한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타이 커비 팔이 망가진다면서 스크루볼을 던지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뉴욕 자이언츠가 칼 허벨을 주목했고 이적한 후 마음껏 스크루볼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올스타전에서 허벨은 베이브 루스, 루 게릭, 지미 폭스, 알 시몬스, 조 크로닌 강타자들을 모두 삼진으로 돌려 세움으로써 스크루볼의 진가를 유감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 5명의 타자는 모두 2218개 홈런, 9385개의 타점을 기록한 선수들인데요. 모두 명예의 전당에 오른 뛰어난 타자들도 허벨의 스크루볼에 배트를 맞추지 못했습니다. 이 스크루볼은 구속이 빠른 패스트볼과 합쳐지면 큰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허벨은 강속구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빈도로 스크루볼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발이 비틀리는 고통을 참아내면서 스크루볼을 던져야 했습니다. 허벨이 뛸 당시 리그 평균 타율이 3할이 넘을 정도로 극심한 타구 투저였는데요. 그럼에도 24연승을 남겼고 2번의 MVP에 오르면서 스크루볼 하나로 대단한 활약을 보였습니다. 칼 허벨이 그토록 조심했던 부상은 1938년에 찾아왔습니다. 팔꿈치 수술과 후유증으로 그의 주무기인 스크루볼의 위력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15시즌 연속 2자릿수 승리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통산 253승 154패 ERA 2.98을 남기고 41세에 은퇴를 하게 됩니다. 이후 명예의 전당에 올랐고 등번호 11번은 뉴욕 자이언츠 영구 결번이 되었습니다. 허벨은 은퇴 후로도 자이언츠의 프런트로 활동했는데요. 프런트에서 물러난 82세까지 스카우터로 활약하면서 현장에서 유망주를 발굴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 칼 허벨은 페르난도 발렌수엘라의 투구를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내가 던졌던 스크루볼 이후 최고다라고 칭찬하면서 발렌수엘라의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당시 발렌수엘라는 이제 막 20살에 불과했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무명이었습니다. 더욱이 발렌수엘라는 체격이 큰 편이 아니었고 뚱뚱한 데다가 동작도 느려서 그의 성공을 점치는 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스크루볼의 대가 허벨의 눈은 정확했죠. 예언대로 발렌수엘라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스크루볼 하나로 발렌수엘라의 성공을 넘친 칼 허벨의 투구를 보겠습니다. 칼 허벨이 스크루볼을 던질 때 팔이 심하게 틀어지는 것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목을 비틀 때 가장 심한 부하는 팔꿈치로 오는데요. 특히 허벨은 손목을 털듯이 던지기 때문에 이때 팔꿈치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 대신 허벨은 너무나 길고 자연스러우며 아름다운 폴로스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허벨이 스크루볼을 던지면서도 이 폴로스루가 나빴다면 그는 일찍 선수 생활을 마감했을 것이고 기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허벨은 스크루볼을 던지기 위해 팔을 비트는 동작 이외에 다른 투구 동작은 너무나 유연하고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키킹 동작에서 상체는 힘을 빼고 유연하게 동작이 시작되고요. 백스윙도 자연스럽고 앞발을 디딜 때 탑에 있는 손의 위치도 완벽합니다. 팔은 3쿼터 형식으로 나오고요. 발은 L형으로 전진보다는 회전에 더 주력하는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허벨은 투구할 때 몸을 회전하면서 힘을 일으키는 피칭 폼으로 분석됩니다. 허벨은 1933년부터 1937년까지 5시즌 연속 20승 이상을 올립니다. 뿐만 아니라 허벨은 통산 535경기 3590.1이닝을 던졌는데요. ERA 2.98로 3000이닝 이상 던진 좌완 투수 중 역대 2위 기록입니다. 허벨의 피칭을 분석해보니 비록 그가 팔꿈치 부상이 있었지만 41세까지 투구했고 앞서 밝힌 대로 많은 공을 던졌기에 스크루볼 때문에 은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지나친 비약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허벨은 구속이 빠르지 않아서 지나치게 스크루볼에 의존했음에도 그의 타고난 유연성과 자연스러운 투구 동작 덕분에 오랫동안 좋은 피칭을 유지한 대투수입니다. 허벨의 이 아름다운 피칭을 실제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영상만으로도 그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어서 정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음엔 발렌수엘라인데요. 허벨과 가장 큰 차이점은 오버핸드로 던지는 것입니다. 스크루볼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면서 떨어지는 구종인데요. 오른손 타자에게는 점점 멀어지면서 가라앉고요. 왼쪽 타자에게는 몸쪽으로 파고들며 떨어지죠. 커브나 슬라이더의 반대 궤적으로 보면 되고요. 체인지업과 유사합니다. 발렌수엘라는 140km대 중반의 구속을 던지다가 120km대 초반에 스크루볼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큰 스크루볼과 패스트볼 간의 속도 차이가 있었고 표현하기 어려운 궤적 차이에 타자는 당황했습니다. 투구할 때 하늘을 쳐다보는 독특한 시선에다가 다리를 높였다가 내리고 몸을 뒤틀었다가 던지는데요. 똑같은 피칭 폼으로 패스트볼과 스크루볼이 튀어나오면 타자는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발렌수엘라의 폴로스로우 역시 흠잡을 데 없이 부드럽고 좋습니다. 다만 허벨이 옆으로 길게 뽑아냈다면 발렌수엘라는 짧게 끝내고 투수 수비에 대비하는 동작을 취합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면 폴로스로우를 다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만약 발렌수엘라의 폴로스로우가 툭툭 끊어지고 말았다면 그의 기록은 저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렌수엘라는 투수 수비가 매우 좋은 선수였습니다. 발렌수엘라 역시 스크루볼을 던졌기 때문에 선수 생활이 짧았다고 평하는데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은 당시 토미 라소다 감독이 발렌수엘라를 쉬게 하지 않고 마운드에 올렸죠. 그러곤 좀처럼 교체하지 않고 오래 던지게 하고 경기를 책임지게 했습니다. 단축 시즌으로 치러진 첫 해에도 25경기 192.1이닝을 던졌고 다음 해부터 6년 연속 250이닝 이상을 던졌습니다. 발렌수엘라가 스크루볼을 팔을 비틀어 던지기 팔로만 공을 던진 것으로 비치지만 영상에서 보듯 몸통이 회전하면서 팔스윙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동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팔의 부하는 줄고 스크루볼을 던져서 오는 부상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특히 1986년 올스타전에서 발렌수엘라는 5타자 연속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스크루볼 장인인 칼 허벨과 타이를 기록했습니다. 언급했듯 발렌수엘라는 데뷔 후 7년 동안 234번의 선발로 등판했는데 그중 96번이 완투였고 27번의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그동안 7,413명의 타자를 상대했는데 단축 시즌이던 1981년을 제외하면 매년 1,000명 이상의 타자를 상대했고 1,100명 이상 상대 시즌도 4차례나 있었습니다. 팬들은 그를 황소라고 부르며 열광했지만 너무 많은 공을 던진 발렌수엘라는 1988년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도 들지 못할 만큼 그의 팔은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1991년 스프링 캠프가 거의 끝날 무렵 다저스는 그를 방출합니다. 팀을 월드시리즈 우승으로 이끌었고 폭발적인 인기로 팀 기여도가 최고인 선수를 캠프 막판에 방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인데요. 이미 모든 팀이 로스터를 완성한 가운데 방출된 발렌수엘라를 반길 팀은 없었습니다. 발렌수엘라는 야구라는 비즈니스의 비정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일이라도 시작하면 한 걸음이라도
갈 수 있지만 시작조차 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음이기 때문이죠. 발렌수엘라는 멕시코 리그에서 다시 공을 잡고 선수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러다가 1993년 메이저리그로 다시 복귀한 발렌수엘라는 볼티모어, 필리스, 샌디에이고, 세인트루이스에서 불꽃을 태웠습니다. 발렌수엘라는 17년 동안 173승 153패 3.54에 113번의 완투와 31번의 완봉승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발렌수엘라가 마지막으로 마운드를 떠난 것은 한참 후의 일입니다. 2004년 44세의 나이에 다시 멕시코 리그에 복귀해 공을 던졌고 2006년 12월 20일 선발로 나선 후로 은퇴한 것입니다. 스크루볼 투수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발렌수엘라는 다저스의 스프링 캠프 초대를 거부하다가 2003년 스페인어 중계 해설을 맡으면서 다저스와 화해했고 멕시코 리그는 2019년 발렌수엘라의 34번을 전 구단 은퇴 번호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허벨과 발렌수엘라 두 스크루볼 투수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스크루볼 장인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어서 꽤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투수는 끝없는 야구 열정을 가진 대투수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